일단은 우리가 집합 먼저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집합하고 명제하겠지. 집합, 명제, 그리고 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 뭐 거의 여기에 비중을 둬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야. 이쪽에.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교재는 요거에 대해서 나갔고, 두 번째 교재는 뭐 요거 이렇게 굉장히 나가게 될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일부 있으니까 뭐 이것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리를 할 거란 말이야. 도형의 방정식. 이건 제일 마지막에 정리할 거야.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정리할게. 간간히 이제 집합이나 명제나 함수, 경우의 수 풀다 보면 도형의 방정식 관련된 내용이 간간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그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시고. 자, 초반부터 조금 정리 좀 해볼게요. 가봅시다. 이제 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있어요. 원소가 뭐지? 그냥 알맹이라고 생각해요. 맞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얘는 어디에 들어있는 하나의 알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알맹이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집합이에요. 포장을 하다. 알맹이들, 포장지에다가, 선물 상자에다가. 근데 집합들끼리는 이제 집합들끼리만 연산을 하는 뭔가의 기호, 그런 형태의 룰이 있기 때문에 원소와 집합 사이에 그 룰들을 계속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소가 있고 이 원소를 더하느냐 하면 이렇게 포장하는 거야. 선물 포장하듯이. 그럼 얘가 뭐가 될까? 그냥 집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집합입니다. 근데 원소가 집합 안에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이상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한 개 이상뿐만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는 거니까, 맞지? 그런 것들을 음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원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알맹이를 포장하면 집합이 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알맹이를 어떻게 찾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들. 알맹이들을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이용해서 알맹이를 찾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얘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경험을 해야 돼. 얘는 난이도가 진짜 천차만별이니까. 자,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알맹이를 찾는 연습들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것도 예로 한번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기호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이 기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집합 사이와 원소 사이의 관계,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들을 묻는 것들도 있으니까, 자, 원소 집합 사이의 기호 사용에 대해서도 조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요런 뭐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내가 어떤 관점과 그리고 정리하면 되겠냐, 그걸 좀 살펴봅시다. 자, 뭐부터 한번 보실 거냐면,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교재의 첫 번째 보면 10번 있습니다. 10번 보세요. 1번 10번. 자, 10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그래서 A가 있고요. 자연수 집합이 있는데 N 앞에 집합이랑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I라는 걸 하나 붙인다고 보시면 돼.
자,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합과 집합 사이에 서로 어떻게 관계 맺어지느냐는 포함관계, 컨테이너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A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인데 중요한 건 제 끝에 보시면 단조건이 있어요. 단조건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이게 공집합이 되지 않는 거고, 자, A가 어디에 집합 A의 원소이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글로 주저리 떠들어 놓은 걸 다 A가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가 된다. 이게 되면 누구도 되느냐? 이거이면 A분의 81도 누구의? 집합 A의 원소이다.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라는 건데, 그러면 자연수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얘기는 A가 들어가면 A분의 81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자, 형태를 딱 봤을 때 얘랑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곱하게 되니까 곱이 81이잖아. 그러면 곱이 81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니까, 맞지? 곱이 81로 유지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81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는, 맞죠? 81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이 들어가게 되면 81이 나오게 되는 거고, 81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등장합니다. 됐어?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2다라는 게 혹시나 그 원소가 된다,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한 거야. 만약에 쌤, 2라는 원소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혹시나 들면 생각해봐. 2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 2분의 81이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2분의 81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연수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2가 들어가게 되면은 2분의 8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2분의 81은 어디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 자연수 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으니까 2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모순이 생겨서 2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확실해진 거는 이런 부분이지. 자, 약수관계들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면 3이 들어가게 되면 9가 들어가는 거고, 9가 들어가게 되면 3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9가 들어가면 돼. 27이 들어가죠. 27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9 있겠네. 9가 들어가면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9가 나와요. 9가 나오면 다시 9가 되는 거는 이건 단독적인 원소 하나가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단독적으로 1따로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1이라는 원소가 단일 원소로 이렇게 구성될 수가 없어요. 맞지? 있으면 세트로 있어야 돼요. 맞지? 있으면 세트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될 거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세트로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 자, 1이 있으면 81이 된다. 이런 것들도 하나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2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3이 들어가면 27이 들어가게 되겠고, 마찬가지 9가 들어가면 단독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조합해서 또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지.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다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얘가 마치 뭐랑 같은데, 원소가 3개 있을 때 그 원소 3개를 포함했다, 배제했다, 포함했다, 배제했다, 포함했다, 배제했다, 그런 경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두 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라서 8가지야. 8가지인데 나왔다는 안 되는 거니까 7가지가 답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총 몇 가지가 되느냐? 얘가
이 녀석 자체가 포함되었다, 제외되었다. 포함되었다, 제외되었다. 이 관점으로 이제 계속 보는 거야. 이게 집합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관점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 포함되었다가 제외되었다. 여전히 얘도 두 가지가 나왔지. 제일 끝에 여기 있는 구라는 녀석도 포함되었다가 제외되었다. 그래서 얘도 두 가지가 되는 거라서 경우가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순간에 그때마다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거고 그때마다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빼기 1을 해주시면 응집합 해야 되겠죠. 응집합을 제외해 주는 거니까 결국 1까지가 됩니다. 자, 이게 예상 문제고 간혹 이런 문제도 등장을 하는 거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요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22년 정화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맨 똑같이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구성하는 싸움을 하는 건데, 자, 22년 정화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합 A가 있어요. 우리가 목소수 집합을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적어. 오케이? 그냥 L 하나 여기 중간에 하나 정리하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목소수 집합. 목소수, 허수,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자,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이 각각 있어요. 근데 가조건도, 나조건도, 다조건도 만족하는 A가 있을 거고 그 A의 모든 원소의 총합이야. 모든 원소의 총합이 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가부터 살펴봅시다. 자, 가부터 살펴보면 얘가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간다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거고 3을 포함하는데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대. 일단 3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라는 원소가 만약 집합 A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번에는 조금 연산자가 달라요. A분의 A 빼기 1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더라? 집합 A에 들어가게 되더라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나다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아, 얘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낸 문제가 이 문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우선적으로 구성을 좀 보면 A의 모든 원소의 총합을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A를 다 알 수 있다 이 얘기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게 유일하게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해 봅시다. 만약에 3이 들어갔어요. 3이 들어가게 되면 3이 집합 안에 원소가 되니까 다조건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이걸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3, 2, 3분의 2가 들어가요. 3분의 2가 들어갔어요. 그럼 3분의 2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3분의 2분의 3분의 2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되셨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데?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되겠네. 그 얘기는 어떻게 하는 얘기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얘네들끼리는 자기네들 나라를 만든 거랑 마찬가지. 자기네들 나라 만든 거야. 이게 더 이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기네들 나라끼리 이렇게 쭉 만든 거야. 그래서 3이 들어가게 되면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고 다 조건 때문에 3분의 2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다시 3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들은 뭐 영재에서도 좀 할 거고 함수에서도 조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성함수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는 원소들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3이 들어갔고 3분의 2가 들어갔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갔고 보여? 이 보이지? 보여? 보이지? 좀 잠시 이 생각했어. 이 잡을까? 이렇게 된 사람 여기 3층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와 진짜 어떻게 잡지? 이 생각했어. 이제 나머지 두 원소가 들어있거든요. 나머지 두 원소가 들어있어. 나머지 두 원소가 뭔지 모르니까 그 나머지 두 원소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알파랑 베타로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세 원소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알파라는 녀석을 다조건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한번 보자고. 이제 알파라는 녀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 있는 경우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일단 일일이 다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경우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경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거 자체가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흐름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돼버리니까 중복해서 또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오는 녀석들이니까 따라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니까 두 가지로 일단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은 자, 뭘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되는 거고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베타가 되는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이게 두 번째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에서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수학상에서 많이 봤었던 오메가가 아니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원소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이 방정식에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 근을 뭐라고 둘 수 있느냐 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둔다라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알겠죠? 끝났죠? 오케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공간 조금 남았으니까 오메가 바는 어떤 거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퀄 제로의 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메가를 딱 집어넣잖아요. 오메가를 집어넣게 돼버리면 누가 나온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빼기 1이 나오는데 오메가 빼기 1은 누구랑 동일하다? 위에 있는 관계식에 의해서 또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로 도는 원소가 되는 거야. 그냥 한번 연산하면 계속 자기가 자기로 도는 거야. 오메가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오메가가 되더라. 그러면 이 오메가 말고 추가적인 다른 원소 오메가 바가 있으니까 얘도 자기가 자기로 도는 거고 얘도 자기가 자기로 도는 원소가 되는 거니까 토탈 몇 개가 된다? 5개 원소가 돼서 답 내고 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답은 시험 칠 때 뭐 시험장에서는 답 내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하잖아. 이쪽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이제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베타라는 두 번째 경우라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돌리는 거야.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다시 한번 돌리게 되면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분의 얘를 위에다가 집어넣어서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빼기 1이라는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원소가 되는 거니까 얘를 다시 한번 연산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준다?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주고 여기도 알파를 곱해주는 거예요. 알파를 곱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위쪽 부분이 사라지고 계산돼주면 얼마가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1에서 빼기 알파니까 빼기 1 되겠네.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숫자 또한 누가 되느냐? 어차피 지네들끼리 돌아야 되니까 알파 아니면 좀 전에 자기 자신으로 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어느 경우야? 자, 첫 번째 경우, 얘가 되는 경우에서는 정리할 수 있겠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넘겨줘가지고 정리해주면 결국에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이꼴 제로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과 별다른 점이 한 개도 없지. 오케이? 별다른 점이 한 개도 없어요. 자,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저렇게 알파분의 1 빼기 1 이것이 알파분의 알파 빼기 1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주면 알파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니까, 그러면 얘도 같은 관계식이 등장하게 돼. 결국에는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 것도 확인해 보시면 관계식 자체가 하나로 동일해지겠지. 왜?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제로가 나오니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답은 구하면 되겠지. 다 더해주시면 돼. 싹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도 두 분의 합을 이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뒤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해주면 얼마나 나온다? 25가 나오죠.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뭐냐? 부분집합이야.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부분집합입니다. 자,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는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임의의 한번 정리하고 봅시다. 임의의 모든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이랑 다르죠?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얘나 다 동일한 얘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x가 어디에? 집합 A의 원소이면은 X가 어디에 속한다? B에 속한다. 이게 결국에는 위에 있는 이 A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벤다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기호 자체가 뭔지 의미하는 바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다른 반을 들어야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얘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할게. 자, A에서 B를 차집합했을 때 공집합이고, 의외로 이게 가장 많이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의외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겠고, 자, A가 B랑 교집합했을 때 얘가 A가 되는 경우. 자, 작아진 게, 자, 뭐가 된다고? 작아졌다. 교집합하면 집합 자체가 어떻게 돼? 느낌 자체도 중요하잖아. 작아지잖아. 계속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게 A가 된다. 그 다음 마찬가지. A 합 B가 있을 거고 A 합 B가 A다. 그러면 합집합하면 커지거든. 커지게 되면 A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오케이? 커졌는데 B가 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얘는 기본적인 내용이야. 기본적인 내용이야. 강조 안 해도 알겠죠? 강조 안 해도 알겠죠? 저 정도까지는. 자, 그리고 얘와 동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다? A, 교, B, 여다 라는 거고, 차집합은 교여다. 차집합은 교여다. 기억나시죠? 차집합은 교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게 되겠지만 드보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드보르간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A, 교, B, 여의 여가 얘랑 또 누구랑 같다고? 얘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얘가 전체 집합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A, 여, 합,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얘는 외워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요. 그리고 이거는 유도를 조금씩 해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썼는데? 드보르간의 법칙을 사용했죠. 다음부터 그냥 드 하나만 적을 거야. 드보르간을 썼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나오면 역으로 자기가 드보르간을 써가지고 저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 A차 B가 있을 거고, 얘가 합집합입니다. 이 녀석을 합집합하는 거예요. B 합 A가 있어요. 자, 이것은 누가 되느냐 하면 B 합차 A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이 얘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얘는 지금은 이게 잘 안 외워질 거고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아니면 이거 본 적이 있다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할 텐데, 간혹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 주면 다 아니까 선생님들이 꼬아내려고 이렇게 될 때도 있어서 얘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기억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일단 해놓고 왜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가 유도가 되는지 그 유도 과정을 일단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를 유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 이게 생각보다 니들이 이거를 잘 사용을 못하는데, 아니 잘 사용을, 이게 이 정도까지 이용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거를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A가 뭐만 안다는 얘기죠. A가 B에 포함되고 이것만 따져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동일한 집합이 이게 유한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딱딱 같아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자, A가 B에 포함되고 또 B가 A에 포함된다. 이게 정의입니다. 됐죠? 이게 정의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 왜 얘가 서로 같아지는 적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자, 가보자고. A가 이렇게 좌측부터 봅시다. 좌측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지금 뭘 이용하는데? 벤다이어 그램을 이용합니다. 벤다이어 그램을 이용합니다. 거의 대부분 벤다이어를 이용할 거거든. 웬만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부터 먼저 그릴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이 집합이 있고 집합이 있으면,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집합이 있고 집합이 있는데 집합으로 표현됐는데 이 표현이 나한테 주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섣불리 모르겠는 거야. 그럼 뭐야? 벤다이어를 이용해주면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벤다이어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를 그립니다. 얘를 그리면 이쪽 부분이고 얘를 그립니다. 얘를 그리면 이쪽 부분입니다. 됐지?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이쪽은 그리면 어느 부분이 되느냐 하면 B차 A가 되는 거였고,
얘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됐지? 자, 이제 가볼게. 그러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좌측으로도 일이 벌려질 수도 있고 우측으로도 일이 벌려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그냥 당연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1하고 2가 나왔어. 1하고 2가 나왔는데 뭔가 대소 비교를 할 때 이거는 자동으로 2가 더 크다라는 게 그냥 확정된 거잖아. 맞지?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확정된 게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얘가 얘를 먹고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제 푸는데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이쪽은 아무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야. 얘는 자명하다 또는 클리어하다는 거야. 자명하다. 그냥 당연하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어느 부분? 얘에서 이렇게 가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에서 얘로 가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원소가 이 안에 싹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A 차 B의 원소가 뭐가 돼야 된다? 공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되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외우는 것보다는 기억해둬야 될 건 확실하게 기억해두고 이것도 잘 안 될 거니까 벤을 이용해서 지금 보여줬어요. 벤을 이용해서 보여줬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 했고 막 자세부리한 건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정리 안 할게요. 이제는 부분집합의 개수 봅시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게 될 텐데, 자, 얘를 관점 자체를 뭐라고 두느냐면 어떤 원소, 특정 원소가 포함되는지, 어떤 원소에 이 녀석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아니면 포함 또는 제외의 경우가 되는지, 포함이 되거나 제외가 되는지, 이 세 가지로 일단은 구별할 수 있는 게 일단 능력이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어떤 특정 대상이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되는지, 아니면 그 원소가 되면 안 되는지, 제외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소가 포함되거나 제외되면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 경우가 한 가지 경우를 나타내. 한 가지 경우를 나타내. 얘는 포함 또는 제외가 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뭐가 생긴다?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 한번 보시느냐 하면 쉬운 거 봅시다.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봅시다. 3번 두 번째가 3번에 보시면 1, 2, 3이 있고 4, 5, 6이 되어 있고 뭐 쭉 있어요.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10이 안에 그럼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까지 되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여기에 1하고 2하고 3이 되는 거고 B라는 집합이 4하고 5하고 6이 되더라라는 건데 문제는 구하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라지 X 여기 있는 요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다음 조건에 보시면 A 차
A차 X가 뭐가 될까요? 공집합이 되고요. 좀 전에 했죠? A차 X가 공집합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A가 어디에 포함된다? A가 X에 포함되겠네. 맞죠? 요거 첫 번째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교 X가 공집합이고요. 이거 뭘 뜻해요? 교집합 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 겹쳐지는 원소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는 그냥 겹쳐지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가 있고 X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B의 원소가 절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뭐가 규명되는 거예요? 4, 5, 6은 절대로 포함이 안 돼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는 자, 집합 X 안에는 누구는 1, 2, 3은 1하고 2하고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나 4, 5, 6은 조금 전 조건 때문에 겹쳐지는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서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말은 뭘 뜻하느냐? 한 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원소가 6개나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한 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게 6가지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더라? 여기 보시면 12하의 자연수니까 나머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 원소들 이제 어떤 원소가 1, 2, 3, 4, 5, 6이니까 7, 8, 9, 10이라는 원소들 자 마치 이런 거거든. 자 여기에서 1과 2와 3이 집합 안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이 딱 되어 있어. 7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고 8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습니다. 이해. 알았습니다. 여기서 됐지. 오케이. 됐어요. 조금만 더 해볼까 이제. 얘랑 여기 있는 이 내용이랑 한번 취합해서 해줄게. 어디 보시느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봅시다. 이게 앞에 객관식이 있고 뒤에 단답형이 있어.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변형 문제가 있어요. 변형 문제 같은 유형의 변형 문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갈 때 많이 할 때는 변형 문제는 뭐 숙제로 하는 거고 거기 봅시다. 단답형에 11번 있어요. 단답형 11번 있어요. 단답형 11번 있으니까 이거 한번 펼쳐봅시다. 그리고 단답형 11번 보이시죠? 그 밑에 보자고. 거기 옆에다가 적어놓는 거야.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느냐 하면 이제 단답형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봐야 되니까 내가 따로 이그젠플 하나 줄게. 거기가 뭐냐? 경북 20년이야. 경북 20년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북 20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이 x인데 x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9 이하의 자연수. 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집합 A가 있어요.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할게. 벤다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B가 이렇게 있어요.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해서 1, 3, 5, 2, 4, 7 1, 3, 5, 2, 4, 7, 9야. 자, 1, 3, 5, 2, 4, 7, 9 이렇게 돼 있어. 벤다이그램으로 내가 표현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A, 합, C가 뭐랑 똑같으냐면 B, 합, C와 동일한 이 C의 개수, C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이거? 9 이하의 자연수. 9 이하. 9 이하 자연수.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그치? 동일해.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좀 정리합시다. 정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뭐 이거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2, 4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맞죠? 네. 12 안에 들어가요. 12 안에 들어가요. 아니 이거는 다른 문제, 경북고 20년 문제 이렇게 새로운 문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단답형 11번은 직접 나중에 풀어보시면 된다. 오케이? 이거는 20년에 경북고에서 기출되었었던 문제니까 똑같잖아. 단답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 example로 먼저 푸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설명해 줄 테니까 나중에 단답형 11번은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내가 이제 의도하는 바는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워보던가 뭔가 좀 팁을 얻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A교 C라는 녀석이 B합 C다라는 녀석을 좀 알아들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많이 출제되었었던 문제들은 이미 정리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방향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 도구를 이제 조금씩 설명해 줄 거란 말이에요. 얘는 뭐 다 풀었잖아. 다 푼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그런 거고, 얘는 안 되는 애들 여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자, 이까지는 조금 쉬었다가 얘기해 줄 테니까 얘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뭐 이용해 준다? 벤다이어그램 이용해 주는 거예요. 벤다이어그램 이용해 줄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A가 있어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자, A, B 있고 여기 C가 이렇게 있어요. 얘입니다. 그래서 A 합 C가 되는 거니까 A 합 C라서 요 부분이 돼요. 이게 좌변입니다. 이게 좌변입니다. 자, 우변입니다. 자, 우변입니다. 우변에 어떻게 되느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A가 B 합 C가 있지. 그치? 그러면 하나씩 볼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원소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들어가려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여기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요거 들어있고요. 요거 들어있고, 요거 들어있고, 요거 들어있고, 그 다음 요거 들어있고. 뭐가 공집합이 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 공집합이 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공집합이 되면 됩니다. A에서 너를 A에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제외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싹 다 들어가는 거고, A에서 B 합 C에 해당하는 원소 여기가 공집합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A가 B 합 C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일단은 대체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원소가 있을 텐데, 자, 여기 있는 원소가 이쪽으로 싹 다 들어가야 되는데 C는 이미 있는 상황이고 어느 부분이 쭉 가가지고 이게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부분 자체가 공집합이 되면 되겠죠. 오케이? 요 부분 자체가 공집합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는 기본에서 많이 했을 거야. A에서 뭐를 빼준다. A 합 C를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 얘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 B가 어디에 속한다? B가 A 합 C에 속한다라는 얘기잖아. 이거이고 이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재해석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A가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A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C는 반드시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C는 반드시 뭐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C는 반드시 여기 있는 A 차 B에 해당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B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B가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B차 A가 C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됐어?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 있는 요 부분 좀 정리할게요. 요거 좀 정리할 테니까 좀 쉬었다 봅시다. 떠줄게.